안녕하세요. 오늘은 18장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에서 공부해야 될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원의 방정식, 두 번째로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부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원과 원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도형 원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관련된 그러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원에 대해서는 중등 때에도 공부를 했는데 원의 방정식에 대한 고등과정에서의 정의를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임의에 어떤 점이 주어져 있을 때 A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예를 들면 A, B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하나에 고정되어 있는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다. 점의 자취.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수직 좌표 평면상에서 자, 임의의 점 A, B라고 하는 점이 있을 때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거리가 일정한 원을 설정을 할 거예요. 거리가 일정한 부분 이렇게. 그래서 이 거리를 R이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거리가 일정한 위치에 있는 이렇게 점들의 자취를 우리가 이제 원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기본 형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이 용어는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참고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일단 표준형이라고 하게 되면 중심의 좌표를 일단 A, B라고 하고요.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 때 우리가 표준형으로 표현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요노의 장점 뭐냐면 중심의 좌표가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다. 물론 여기서 R은 양수가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중심과 반지름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준형이 실제로 원을 좌표 평면에 나타낼 때는 유용한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일반형을 한번 봐볼게요. 일반형은 이 표준형을 전개해서 나타낸 순차적으로 이렇게 정리한 상태를 보면 되는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 이러한 형태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일반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점의 위치가 A, B, C라고 하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하여라 이런 것을 계산할 때 일반형이 조금은 편해요. 표준형보다는.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장단점이 약간씩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원의 방정식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일반형을 이용을 해서 이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방법 1, 첫 번째로 자, 일단 일반형으로 a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학에서 항상 공부할 때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 뭐고 미지수가 몇 개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식에서는 미지수가 몇 개? 그렇죠. 3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좌표 평면에서는 점의 개수가 곧 식의 개수하고 같아요. 그래서 지금 3개의 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A, B, C에 대한 미지수 3개를 연립을 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1,1을 지나는 그런 점에 대해서 1 플러스 4 플러스 A 플러스 2B 플러스 C 이퀄 0이다.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식이 A 더하기 2B 더하기 C 플러스 5 이퀄 0이다. 이러한 식이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0,3을 집어넣으면 0하고 3 집어넣으면 9 플러스
3b 플러스 c 이퀄 0이다. 두 번째 식은 좀 간단하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식에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4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퀄 0이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5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이퀄 0이다. 이러한 식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요 세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a, b, c 값을 이제 계산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게 되면 여기서 먼저 위식에서 아래식 이렇게 빼서 c 값을 없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위식에서 아래식 여기에 1번식, 2번식, 요게 3번식이다. 그러면 1번식과 2번, 3번식의 차를 가지고 세보면 5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면 3a 이렇게 되고 이렇게 빼면 플러스 3b가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a 이퀄 마이너스 b다.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식에서요. 2번 식에서 같은 방법으로 c를 b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9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이 전부 b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1번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a가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9 플러스 5 이퀄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따라서 마이너스 4b에 플러스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게 4가 된다. 그래서 따라서 b는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b가 나왔으니까 이제 a도 나오겠네요. a는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c는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따라서 우리가 구하자고 하는 원의 식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a가 2니까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 이퀄 0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일반형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표준형으로도 한번 고쳐 볼게요. 플러스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요게 지금 마이너스 3이 되니까 5가 되겠네. 이렇게. 그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값이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1,1이 되고 반지름 R은 얼마다? 그렇죠. 루트 5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방법 1로 해서 우리가 일반형으로 해서 일반형인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해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계산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그림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림에서 정의. 그러니까 방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방법하고 세 번째는 그냥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만 해볼게요. 자,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라는 점이 예를 들면 1,2고 B라는 점이 예를 들면 0,3이고 그 다음에 C라는 점이 마이너스 2,1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면 우리가 정의인 수직 이등분선 이 세 점을 지나는 우리가 외접원의 중심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의 수직 땡땡 그래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수직 땡땡에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교점을 찾게 되면 그게 외접원의 중심이 되고 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심의 좌표를 찾고 그 다음에 이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반지름은 뭐 이쪽으로 이렇게 계산해도 될 거고요. 네,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쪽의 중심의 좌표를 M이라고 하고 이쪽의 중심의 좌표를 그냥 H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러면 M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1과 2의 중점인 2분의 1, 2와 3의 중점인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AB의 기울기, 요 선분의 기울기를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요 기울기와 얘가 수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울기를 먼저 찾아보면 x의 변화량분의 1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요 1번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y는 기울기가 요게 지금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겠네요. 수직관계에 있으니까. 그리고 x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5를 지나는 직선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y는 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직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직선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 h의 좌표를 찾아보면 이 b와 c의 중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몇 콤마 몇이다? 그렇죠. 마이너스 1, 3과 마이너스 1의 중점이니까 1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BC의 기울기를 계산을 해보면 자, x의 변화량분의 0-2니까 2분의 3-2니까 4가 돼서 기울기가 그렇죠.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 점에 대해서 요 2번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2번의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천천히 y 기울기가 수직관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y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이제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따라서 2분의 3x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x의 좌표는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y 값도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주어진 식에 여기다 대입하면 y는 얼마다? 그렇죠. 1이 되겠네요. 자, 이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1인 점이 중심의 좌표죠. 중심의 좌표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1. 아까 우리가 미리 계산했던 일반형으로 계산했던 그 값과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만 찾으면 되는데 반지름은 우리가 이 중심의 좌표를 찾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1을 찾았기 때문에 요 길이로 해서 아래 값이 얼마가 된다? 루트 5가 된다는 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일반형으로 해서 연립방식 푸는 방법 말고 도형의 어떤 성질 그리고 이 외심의 정의,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의 정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선생님이 소개만 해드릴게요. 세 번째 방법도 있는데 세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외심의 좌표를 A, B라고 놓고 요 점의 좌표에서 AP는 BP는 CP는 해서 식이 몇 개? 그렇죠. 두 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연립을 해서 AB 값을 계산하면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동일하게 마이너스 1,1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우리 학생들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해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세 점이 주어졌을 때 일반형에 대한 원의 방정식 계산하는 걸 해봤고요.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이제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하냐면 표준형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요 식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이렇게 바꿀 건데, 자, x-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다 오른쪽 편으로 넘길 텐데, 여기서 a제곱이니까 이 a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8a가 남아있으니까 마이너스 8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10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원이 되려고 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표준형에서 이쪽 부분이 반지름이 존재하게끔 실제 원이 존재하려면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a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가 어떻게 된다? 그렇죠.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는 뭐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이쪽 양수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0보다 크기 때문에 a는 큰 것보다는 크거나 a는 작은 것보다는 작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에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에 대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 평면상에서 자, x축이 있고 자, 이렇게 y축이 있어요. 그래서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있다. 이렇게 여기가 a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4, 5라는 점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자, 이렇게 b가 있을 때 어떤 원을 갈 거냐면 이 두 개의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이러한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찾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중심의 좌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인 r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중심의 좌표를 찾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지름의 양끝이기 때문에 땡땡 중심의 위치가 되겠죠. 이걸 C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C의 위치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두 점의 중점 이렇게 해서 3,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가 되겠네요. 그죠?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R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중점과 뭐 예를 들면 A하고의 거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하고 2하고 해서 1의 제곱 더하기 2하고 마이너스 1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루트 얼마다? 그렇죠. 10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심과 반지름의 값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표준형으로 쓰게 되면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얼마다? 1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어떤 원을 찾을 거냐면 자, 직선 위에 있어요. 중심이 직선 위에 있고요. y=-x.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중심의 좌표가 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의 좌표를 뭘로? 그렇죠. a,-a다 이렇게 문자를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편의상 a, 요 점의 좌표를 편의상 b라고 하고 중심의 좌표를 편의상 c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원의 중심에서 a와 b가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 이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선분 AC의 길이를 계산 한번 해보죠. 자,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1의 제곱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루트 a-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양변을 제곱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 보면 따라서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밑에 식에서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 한번 해보죠. a제곱 a제곱 이렇게 지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워지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이렇게 되면 16a는 그죠? 여기에 지금 2가 있고 그 다음에 7이 되고 3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a는 얼마다? 아, 그렇죠. 2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다 됐네요. 중심의 좌표는 얼마다? 그렇죠. 2,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을 찾아야 되겠죠. 반지름 r은 중심에서부터 한 점 1,1까지의 거리가 되니까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그래서 루트 10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얼마다? 그렇죠. 1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쉽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우리가 일정한 길이의 b가 주어졌을 때 도형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자취의 방정식에서도 등장하는 소재이고 원의 방정식의 중요한 어떤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먼저 선생님이 m하고 n을 같다고 했을 때는 어떤 도형이 되는지를 먼저 한번 구분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원의 형태는 m하고 n이 이제 다른 형태가 이제 원이 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때는 뭐가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직선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직선. 자, 그러면 선생님 이것만 그림으로 살짝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어요. 그러면 M 대 N이 같다는 얘기는 중점이라는 얘기예요. 중점. 여기랑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P가 이 수직선상에 있게 되면 AP하고 BP의 비율이 1대 1의 비율로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체의 식은 요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요것은 제외를 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예를 들면 어떤 선분상에서 A라는 점이 있고 여기가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비율을 2대 1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대 1의 비율로 여기에가 지금 P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2대 1의 비율은 외분점도 있죠. 2대 1로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길이가 2대 1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2대 1.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을 어떻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점을 찍어 보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점을 찍어 보면 이 식의 자취는 중심이 P와 요걸 Q라고 하면 Q의 내분점과 외분점의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 부분은 실제로 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을 하는 부분은 선생님이 아이디어만 제시를 해줄 테니까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한번 표현해서 한번 원의 방정식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A의 좌표를 x1, y1이라고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좌표를 x2, y2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점의 좌표를 x, y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주어져 있는 비율을 가지고서 우리가 식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M 대 N은 AP의 길이는 루트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PB의 길이는 루트 x-x2의 제곱 더하기 y-y2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내항과 외항으로 해서 이렇게 곱하고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선생님 써볼게요. m 루트 x-x2의 제곱 더하기 y-y2의 제곱은 n의 루트 x-x1의 제곱 더하기 y-y1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요 식을 어떻게 해서 제곱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자, 여기까지만 선생님이 설명하고 그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한번 실제로 계산해서 일반형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을 가지고서 실제 예를 통해서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진지를 실제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AP 대 BP의 비율이 2대 1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P의 자취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P의 자취니까 x, y라고 놓고요. 자, 2대 1은 자, AP의 길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것 대 루트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내항과 외항의 곱을 하게 되면 자, 제곱까지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4 곱하기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이것은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다 이렇게. 자, 이제 계산만 해볼게요. 자, 이쪽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4에 자,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여기가 4가 16이 있고 4가 있으니까 20이 되겠네요. 이퀄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계산 한번 해보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서 하게 되면 3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x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36이 되겠네요. 36x. 그 다음에 이제 y쪽도 마찬가지로 3y의 제곱이 될 거고요. 이쪽 부분 넘기면서. 그 다음에 y는 플러스 18y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5가 되는 거니까 80에서 75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전부 3의 배수니까 따라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x의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6y 플러스 25가 된다. 이런 식의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실제로 비율로 해서 이제 계산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자, 여기만 살짝 공간을 좀 지울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해서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어떤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B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마이너스 4,2. 그래서 2대 1의 비율이 되는 이러한 도형은 원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아폴로니우스 원을 따로 이렇게 증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2대 1로 내분하는 점을 P다. 그래서 이 P의 좌표를 찾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대 1로 외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 좌표를 Q라고 해서 P하고 Q를 찾아서 이 P하고 Q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이러한 원의 방정식이 된다. 그러니까 중심은 PQ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먼저 P의 좌표를 한번 찾아볼게요.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3분의 그때 했죠. 2대 1이다. 이렇게 엇갈리게 곱하는 거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분의 y값은 마이너스 4에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P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같은 방법으로 Q의 좌표는 자, 3분의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4, 예,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음으로 외분점인 Q의 좌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외분점이니까 2-1분의 그 다음에 외분점이니까 여기에서 이쪽 곱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1분의 y의 좌표도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Q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중심의 좌표 C라고 할게요. 중심. 자, 중심의 좌표 C는 얼마다? P하고 Q의 중점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6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반지름 R의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의 좌표와 P하고의 거리로 하면 되겠죠. 이쪽 값이 좀 작으니까 두 점수의 거리는 루트 얼마?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얼마다? 16에 20이 되겠네요. 즉 2 루트 5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서 원의 방정식을 계산한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찾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X축에 접하는 이 원에 대한 원의 방정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자, X축에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X축에 접하는 원의 좌표가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다. 자, 중심의 좌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A, B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표현할 때에는 중심과 반지름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중심의 좌표는 A, B가 될 거고, 이제 반지름 R이 중요한데요. 반지름이 원래는 R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요 높이가 지금 R이 되는 거고, 요건 B의 좌표가 되기 때문에 R은 B가 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결론은 원의 방식 어떻게 쓸 수가 있다? x-a의 제곱 더하기, 그렇죠, y-b의 제곱은 a다 b다. 그렇죠. 반지름이 지금 x축에 접하니까 y의 값이 반지름에 해당되는 거니까 b의 제곱이다 해서 문자를 이렇게 줄여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씩 체크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2, 4분면에 있어요. 원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이번에는 원이 어디에 있다? 2, 4분면에 있다. 2, 4분면에서 이렇게 접하는 원을 갖다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이 반지름이 될 거고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여전히 a,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 r은 얼마다? 그렇죠. 역시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도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얼마다? 그렇죠. b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밑에도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결론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원래는 이쪽 부분에서는 반지름 r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b가 될 거예요. 그 부분을 이쪽을 좀 살짝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원이 지금 3, 4분면에서 이렇게 접하는 상태다. 그러면 우리가 중심의 좌표에서 이 부분이 반지름이 되는데, 이 b의 좌표가 반지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b의 좌표는 지금 3, 4분면에 있게 되면 b는 음수값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지름은 항상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슬로우 비디오로 쓰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제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b제곱을 이렇게 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 상에서 4, 4분면에 있는 원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도 동일하겠죠? 중심이 이렇게 있고 이 부분이 반지름이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쪽 부분이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중심의 좌표는 그대로 가는데 이 반지름의 값이 지금 b 값이 역시 마찬가지로 r이 마이너스 b가 돼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양수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여기서도 b의 값이 뭐가 되니까 음수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b의 제곱, 즉 b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따라서 결론을 보면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x하고 y가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y-b의 제곱을 해서 4분면에 관계없이 그냥 x-a, y-b 이렇게 써주고 반지름의 값은 b의 제곱이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b가 반지름은 아니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반지름 r은 뭐가 된다? 절대값 b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y축도 y축에 접하는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1, 4분면 먼저 한번 살짝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원이 y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이렇게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중심은 여기가 있고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요 길이가 되고 요 놈의 값은 a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심의 좌표는 x-a의 제곱, 그죠? 역시 a, b를 중심으로 했을 때 더하기 y-b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 r이 이제 뭐가 되냐면, 반지름은 r이라고 하는데 이 값은 뭐가 된다? 그렇죠. 이번엔 a가 되겠네요. y축에 접했을 때는 요 x의 좌표 값이 반지름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a의 제곱이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으니까 우리가 바로바로 쓸게요. 이제 2, 4분면에서 중심의 좌표는 뭐다? 그렇죠. 똑같이 A, B가 될 거고, 반지름 R은 얼마가 된다? 2, 4분면에 있으니까 R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A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이때 A의 값이 2, 3이니까 음수가 되니까 얘를 양수로 해주게 해서요. 그래서 이제 따라서 원의 방정식 쓰면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여기도 아까 슬로 비디오로 제곱을 하기 때문에 그냥 a제곱을 하기 써도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3, 4분면도 한번 해볼게요. 자, 중심의 좌표가 뭐다? 그렇죠. a, b다. r은 3, 4분면이니까 역시 a가 음수가 되겠네요. a가 음수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a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역시 이게 양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따라서 중심의 좌표 a 더하기 y-b의 제곱은 뭐다? 그렇죠. a의 제곱. 자, 마지막으로 4, 4분면 중심의 좌표는 뭐다? a, b다. r은 4, 4분면이니까 a가 양수네요. 그러니까 그냥 a 값이 반지름이 될 거고요. 따라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얼마다? 그렇죠. a 제곱이다. 자, 그러면 역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결론을 내리면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지금 y축에 접하는 상황에서 반지름의 값이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뭐다? 그렇죠. x의 좌표값에 결정이 된다. x의 값에 따라서. 그래서 뭐다? a의 제곱이다. 대신에 반지름 r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a라고 하면 안 돼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동시에 접하는 부분을 설정을 할게요. 자, 이 부분이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예를 들면 x축 1, 4분면에서 접하는 상황을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x축이 있고, 자, 이렇게 y축이 있네요. 그리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이러한 원을 한번 선생님이 살짝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이 있어요. 자, 중심이 있는데 아까는 x축이나 y축에서 한쪽 부분하고만 이 반지름의 길이하고 이 좌표의 중심의 좌표하고 같게끔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x도 같고 y도 y값도 반지름하고 지금 같은 상황이 돼요.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이번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a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지금 a가 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반지름도 얼마다? 그렇죠. a가 되는 거죠. 반지름 r이 a가 되는 거예요. 1, 4분면에 있을 때. 그래서 따라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이러한 식이. 그죠? 자, 1, 4분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2, 4분면부터는 좀 부호를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자, 2, 4분면에 있는 원을 한번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자, x축하고 y축하고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중심의 좌표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만약에 a 값을 양수로 설정을 할게요. a 값을 양수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요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여기가 a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표현이 된다? 마이너스 a, a로 표현이 되고 반지름 r은 a가 되겠죠. 그죠? a를 양수로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y-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에서 중심의 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a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2, 4분면에 있다 그러면 2, 4분면은 x값이 마이너스니까 여기를 마이너스 a, a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x 플러스 a로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y쪽은 y 마이너스 a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3, 4분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4, 4분면은 바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3, 4분면이니까 조금 위쪽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x축이고 자, 이게 y축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을 이쪽에다가 하나를 그려보죠. 이렇게 x축과 이번에는
자, x축과 y축을 동시에 접하는 이런 원을 일단은 그려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역시 a를 뭘로? a의 값은 양수로 설정을 할 거예요. a의 값을 양수로. 그러면 이 x의 좌표는 마이너스 a가 되고 얘도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따라서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되고 반지름 r은 a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결론적으로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x 플러스 a의 제곱, 중심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은 뭐다? 그렇죠. a의 제곱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도 하나 살짝 체크만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a가 x의 중심의 좌표고 마이너스 a가 y의 중심의 좌표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즉 3, 4분면이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4, 4분면에 있을 때에는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되고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림을 그리지 않고도 한번 해볼게요. 4, 4분면이니까 x값은 플러스가 되고 y값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a는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r은 a가 되고, 그래서 따라서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플러스 a 제곱 이퀄 a의 제곱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할 때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요, 이 사분면의 부호를 따라서 결정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1사분면에 있다. 그러면 1사분면은 둘 다 플러스니까 a, a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2사분면에 있다. 그러면 2사분면은 x값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a, a. 중심의 좌표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3사분면에 있으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마지막으로 4사분면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a는 플러스고 x좌표는 플러스고 y값이 마이너스 a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반지름 r은 뭐다? a다. 이러한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요건 잘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원의 방식 구하는 걸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중심의 좌표가 어디 있냐면 y = x-2에 있고, 이번에는 y축에 접하는 원이고, 그 다음에 3,-1을 지나는 그러한 원의 방정식을 찾아보자, 이런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좌표 평면에다가 그림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직선이 y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값이 얼마다? 지금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기울기는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될 거고, 3, 쫑쫑쫑쫑해서 3, 마이너스 2가 여기에 있는 점이고요. 그 다음 이제 중심이 여기에 있고 y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대략 이러한 원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자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중심의 좌표를 a,a-2라고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중심의 좌표를. 자, 그러면 우리가 a 값만 찾게 되면 원의 방식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이 점의 좌표를 a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의 성질에 의해서 아까 y축하고 접하는 상태가 되면 반지름 r은 어떻게 표현한다? 일단은 몇 사분면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양수를 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하는데, x의 값이 되는 거죠. y축에 접할 때는 이쪽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c와 a의 거리하고도 같겠죠.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즉 ca의 길이하고 같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루트 a-3의 제곱 더하기 a, 여기 마이너스니까 그냥 a의 제곱만 남겠네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루트 2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되겠네요. 그래서 따라서 양변을 제곱하면 a제곱은 2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다.
그래서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이퀄 0이니까 따라서 a는 얼마다? 그렇죠.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중심의 좌표가 어떻게 될까요? 중심의 좌표는 3,1이 되겠네요. 그리고 반지름은 아까 a의 좌표, a의 값이었으니까 반지름은 얼마다? 그렇죠. 3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원의 방정식,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은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얼마다? 9다. 이렇게. 그렇죠?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x축과 y축의 동시에 접하는 요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일단은 그림을 또 그려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자, 요 점을 지나고, 자, x축과 y축에 접하는,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식을 구할 건데, 일단은 조그마한 거 하나만 일단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러한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원으로 해서 요 점과 지나는 걸로 해서 이러한 또 원이 또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림이. 자, 이러한 원이 지금 또 하나가 더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이번에는 이 중심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 중요해요. 몇 사분면에 있다? 그렇죠. 4사분면에 있어요. 그러면 아까 내용에서 체크했듯이 중심의 좌표의 모양을 4사분이니까 a가 플러스고 y값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실수값이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은 반지름 a의 제곱이다. 이렇게. 자, 거기에다가 이제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2-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자, 따라서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a의 제곱이다. 그래서 a 제곱 하나 없애고, 그래서 따라서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5 이퀄 0이다. 그러니까 따라서 a는 얼마다? 그렇죠. 1하고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은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 있고, 또 하나는 x-5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5의 제곱은 얼마다? 그렇죠. 25가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중심의 좌표가 4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를 a, 마이너스 a라고 설정한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원은 몇 개가 나온다? 그렇죠. 2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중심이 어떤 특정한 직선 위에 있는 부분을 갖다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림으로 선생님이 이걸 공식화해서 바로 이렇게 절대값으로 해서 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도형 단어는 가급적이면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이렇게 직선의 방식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가 이제 중요한데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쭉 해서 앞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그런 원을 찾을 때 점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연장을 해보면 실질적으로는 중심의 좌표는 항상 y = x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원이 x축과 이렇게 y축이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그런 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원의 방정식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렇게 되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y = 마이너스 x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죠? 다시 한번, 그래야지 x값하고 y값이 같은 그런 어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그런 원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 원의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다? 중심의 좌표는 여기에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중심의 좌표를 찾아보면 첫 번째로 y 콜 2x-1과 뭐하고? 그렇죠. y 콜 x하고의 교점의 좌표가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x는 얼마다? 1이 되겠네요. 풀면. 그래서 따라서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그렇죠. 1,1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반지름 r은 얼마다? 그렇죠.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원의 방정식 하나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이다.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y 콜 2x-1과 y 콜 -x의 교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2x-1은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그래서 따라서 x의 값은 얼마다? 그렇죠. 3분의 1이 되겠네요. 자, x의 값이 3분의 1이니까 y의 값은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y의 좌표는 얼마다?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중심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것이고, 반지름 r은 그렇죠. 3분의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의 방정식은 뭐다? x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분의 1의 제곱 이퀄 9분의 1이다. 이러한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우리가 1사분면에서 중심의 좌표를 찾고, 또 다른 부분은 4사분면에서 원의 중심의 좌표를 찾아서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어요.